963번입니다. 자,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죠. 이 제한 범위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을 처리할 때는 항상 무엇을 이용해라?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인다면, 맞아요. 이 좌변의 그래프는 바로 2차 함수가 되고 우변의 그래프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상수 함수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ax와 y 이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를 이용하여 자, 2차 함수와 바로 무엇으로 상수 함수로 바로 대소 비교를 해도 되고요. 어디에서 그런데 0과 3 사이에서 아니면 어떻게 이 상수를 우변에 있는 상수를 좌변으로 모두 다 이항해서 x 제곱 마이너스 ax 자 이항하면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되니까 자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인다면 바로 이 2차 함수와 누구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항상 다시 말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항에서 x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a가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2분의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꼭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문자로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 즉 이 대칭축이 이 범위 사이에 있는지 이 범위 밖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a가 0보다 첫 번째 2분의 a가 0보다 작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2분의 a가 저 범위 바로 0과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2분의 a가 바로 3보다 큰 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대칭축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꼴은 어떻게 붙여주면 되느냐? 그냥 아무 데나 붙여주면 돼요. 저 문자가 크다가 있는 쪽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은 양변에 2를 곱하면 A가 음수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양변에 두 배를 하면 A가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칭축, 저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고요? 2분의 a가 되는데, 이 2분의 a가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0은 바로 오른쪽 여기에 존재할 것이고, 3은 어디에? 이쪽에 3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제한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0에서 3 사이까지니까 이 점이 포함이 되고 이 점이 포함이 되니까 요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바로 0과 3 사이만의 그래프를 의미하는 것인데 얘가 바로 X축보다 어떻게 되어 있으라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축은 어떻게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얘보다 위에 이렇게 있거나 또는 요 3일 때의 y 값을 이렇게 x축이 뭐에 해야 된다?
지나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요 범위 사이에서는 바로 x 이꼴 3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니까 그 최대값이 x축 아래에 있거나 x축 위에 있으면 되니까 바로 이 3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9 3a 3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가 바로 3일 때의 함수값이 되잖아요. 그죠? 걔가 어떻게 되면 되겠다?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에 대한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와서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A-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따라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A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이 값을 만족해 줘야 되니까 이 두 개에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AND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0보다 작은 범위 속에서 0 이상의 3 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통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공통 부분이 없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인 경우는 바로 A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보다 작은 범위 속에서 0 이상과 3 이하가 되니까 공통 범위를 만족해 줄 수가 없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대칭축이 저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0과 3 사이에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0이 왼쪽에 있을 것이고 3이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해당하는 바로 그래프가 0과 3 사이니까 바로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되겠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바로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존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존재해도 되고, 자,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최대값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3일 때가 최대가 될 수가 있고 0일 때 최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일 때 조금 더 그래프가 높다면 자, 여기까지가 3이 된다면 여기까지가 이때가 바로 3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이 요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맞나요? 이번에는 반대로 0이 언제? 바로 2분의 a에서 3보다 0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0이 이때 x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바로 이때는 최대가 0이 여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x축이 어디까지 오면 되겠다? 요 최대값까지가 x축이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말은 0을 넣거나 3을 넣거나 0에 대한 함수값과 3에 대한 함수값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높더라도 그 높은 값, 즉 최대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0일 때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3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3일 때는 조금 전에 여기서 표현을 해두었네요. 그죠? 바로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0이 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3이 최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경우는 a-3,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럴 때는 우리 앞에서 풀었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두 부분은 바로 공통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와 0과 3 사이의 공통 부분은 바로 0과 3 사이가 되겠죠. 요게 바로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대전제는 무엇이 되죠? 0 이상 6 미만이 되죠. 요게 대전제가 되니까 이 두 개를 다시 또 뭐 해줘야 된다?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0 이상 3 이하가 0 이상 6 미만에 포함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이분단의 정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는 이제 2분의 a가 3보다 큰 쪽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에 x 잡혀인 2분의 a가 여기 있다면 바로 3이 바로 왼쪽에 존재하고 0은 더 왼쪽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해당하는 그래프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맞죠?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이 이 위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0일 때의 함수값을 이렇게 Y값을 지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0일 때의 함수값은 우리 앞에서 어디에서 체크해 두었죠? A 제곱 마이너스 9라고 체크해 두었잖아요. 그죠? 그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어떻게 x축이 여기 나면 0보다 작은 음수가 되어야 되고 x축이 여기 나면 바로 0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를 처리하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는데 이때도 대전제는 a가 6보다 큰 범위 속에서 나타나니까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바로 6보다 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도 바로 뭐가 된다? 1번처럼 A는 해가 없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없다가 된다입니다. 따라서 1분단도 해가 없고 3분단도 해가 없죠. 그러니까 2분단만 유일하게 바로 0과 3, 0 이상 3 이하의 범위를 갖는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범위가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해줘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964번입니다. 자, 다음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맞죠?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자, 바로 해보면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x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실수가 되는데 이제 다시 해석해 보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죠. 이 말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다 지워 본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을 때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다? 조금 전에 963번처럼 어디에서 이 범위 속에서 이 범위에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달라는 것과 동일하죠. 이 범위에서 이 2차 부등식이니까 이 전체를 최고차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항해 버립시다. 동량 처리해 버리면 2x 제곱이 되고 이항했습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해 준다. 만족하는 바로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한 범위가 주어졌고, 이 제한 범위 속에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이면 이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그리면 이 2차 함수의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이므로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4와 8을 약분하면 2가 되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했나요? 마이너스 2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니까 1이 바로 왼쪽에 존재하고 그 왼쪽에 누가 존재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해당하는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바로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의 범위가 되니까 이 범위에서 이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존재하면 되겠다. 바로 이렇게 같아도 되니까 바로 최소값이 x 이꼴 1에서 이 x 이꼴 1일 때 y 값을 뭐 해도 되고 이렇게 지나버려도 되고 맞나요? 아니면 더 아래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즉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x 자리에 1을 넣는다는 것은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그죠?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5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플러스 k가 바로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이 무엇이 되어도 되고 자 0이 되어도 되고 x축이 더 아래에 있다면 양수가 되어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K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수 A의 최소값은 바로 K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바로 무엇이 된다? 3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항상 부등식 2차 부등식 문제에서 제한 범위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시각화시켜서 판단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965번입니다. 자, 두 2차 함수 f와 g가 있는데요. 0과 3 사이에서, 0 이상 3 이하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크다를 항상 성립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f를 좌변에 대입하고 g를 우변에 대입하면 이 이차 함수가 이 이차 함수 gx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 이런 문장으로 출제가 되어도 같은 말이에요. fx가 gx 그래프보다 이 0과 3 사이에서는 항상 위에 있으라 이런 말로 나와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f와 g를 그대로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다 모아서 동량 처리해주면 하나의 이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한쪽으로 모았기 때문에 반대쪽은 0만 남겠죠. 따라서 x축과 비교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fx의 이차항이 x제곱이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gx를 모두 다 바로 우변에 있는 g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새로운 2차 부등식을 만들어주면요. 마이너스 x제곱이 이항하면 무엇이 된다? x제곱이 되어서 2x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2AX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4A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a 제곱 마이너스 5고 3a니까 얘는 동강 처리가 안 되니까 플러스 2a 제곱에 플러스 3a, 플러스 3a가 아니고 이하하면 마이너스 3a가 되어야 되죠. 마이너스 3a가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죠. 단 범위는 제한 범위가 0 이상 어디에서 3 이하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바로 조건을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제한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y를 붙여서 2차 함수를 만들어주고 우변은 y = 0이 되어서 x축과 비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에 바로 x좌표를 우리가 한번 찾아주면 저 대칭축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 a가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마이너 플러스가 되면서 약분을 해버리면 꼭지점에 바로 x좌표가 무엇이 된다? a가 된다. 즉 대칭축의 방정식이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965번은 조금 전에 풀었던 963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a가 이 범위 0과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3보다 클 수도 있겠죠. 따라서 분류를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축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의 그래프도 생각하고 두 번째 대칭축 A가 0과 어디에 3 사이에 있을 때도 생각하고 세 번째 대칭축 A가 3보다 큰 쪽에 있는 범위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 분단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꼴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꼴은 어디에 붙여줘도 여러분들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자, 대칭축이 바로 A가 되는데 A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바로 제한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0에서 3 사이가 되잖아요. 그죠? 0에서 3 사이가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0과 3 사이의 그래프만 취득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요 그래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래프는 모두 다 지워져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X축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위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 아래에 X축이 이래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최소값인 X가 0일 때의 Y값을 생각해 보면 얼마가 되나요?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바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게 0일 때 바로 최소값 y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자, 갖다 이 꼴은 없으니까 만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2와 1 그리고 5와 1을 생각해 보면 5하고 2니까 3을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어서 바로 2a-5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0인 2분의 5와 2분의 5와 마이너스 1에 대한 가의 범위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대전제는 a가 0보다 작은 범위 속에서 이것을 만족해 줘야 되니까 2분의 5보다는 크다가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만 든다는 게 바로 1분단의 바로 해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꼭지점의 x좌표, 즉 a가 여기 있을 때 0과 3 사이에 누가 있는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0은 어디에 존재한다? 왼쪽에 존재할 것이고, 맞나요? 3은 오른쪽에 존재할 것인데 누가 높은지는 모르죠. 누가 높은 거. 즉 최대값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 0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3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바로 X축은 어디에 존재하면 되겠다?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면 되죠. 얘가 X축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최소값, 즉 x가 a일 때의 y값이 최소값이 되니까 x 자리에 a를 대입한 최소값을 적어주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x 이꼴 a니까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고 플러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가 바로 이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주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y값은 x축보다 위쪽에 있다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을 정리하면 2a 제곱, 2a 제곱이 4a 제곱이 되니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자, 3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되어서 결론적으로 a는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a의 범위는 0과 3 사이, 0은 포함이 되면서 3은 들어가지 않는 이 범위 속에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a 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분단의 답은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a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면 해가 없다. 바로 a는 해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단에서 만족해주는 A 값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A가 3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자, 꼭지점의 x좌표가 a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0과 3 사이는 0이 더 멀리 있을 것이고 3이 a에 가깝게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0과 3 사이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를 나타내는 요 그래프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바로 X축이 어디에 존재하면 되겠다. 이 아래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이 최소값, 바로 3일 때의 최소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3일 때의 최소값은 바로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맞나요? 얼마가 되죠? 3의 제곱 9니까 9이 18이 되고 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 12a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x축 위에 있으면 되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면 이 그래프 모두 다 바로 이 x축보다는 위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시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15 자, 다시 자, 글자를 조금 예쁘게 적어 본다면 2a 제곱에 자, 글자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자, 2a 제곱에 마이너스 15a에 상수항은 18에서 5를 빼니까 13이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하고 1하고 여기는 13하고 1하고 한다면 2와 13이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나요? 자, 따라서 2a 마이너스 13과 a-1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은 2분의 13이고 얘는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가의 범위가 되죠. 따라서 A는 작은 1보다는 더 적고 자, 2분의 13보다는 더 큰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전제는 바로 무엇이 된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쪽은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2분의 13이 6.5가 되니까 6.5는 3보다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3분단의 정답은 A가 2분의 3보다 크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분단, 2분단, 3분단의 모든 해를 가지고 오면 2분단은 해가 없기 때문에 자, 1분단과 3분단에 있는 해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수 A 값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분의 13보다는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을 그래프를 이용 안 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 주는데 이렇게 꼭지점이 숫자로 나오지 않고 문자로 나올 때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0보다 작은 쪽, 0과 3 사이 그리고 3보다 큰 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리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아주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966번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는 말은 y값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부분의 x값의 범위가 1과 3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으로 적어본다면 이 이차함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바로 이차 함수의 y값이 되는데 이 y값이 y 꼴 x 플러스 2보다는 y값이 항상 크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는 바로 x 범위가 바로 1과 누구 사이, 3 사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준다면 자, x 제곱이 되면서 이항하면 바로 1 AX로 표현하고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2 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죠.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제 무엇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까? 이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바로 해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즉,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이차 함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직선하고 생각했을 때 바로 어떻게 된다? 이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죠. 그 부분, 즉 위쪽에 있으니까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범위가 바로 x 범위가 1과 3 사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차함수와 바로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1과 3이 된다. 그러므로 이 2차 부등식은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바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2차 부등식의 해에 바로 경계값이 바로 방정식으로 말하면 바로 두 실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가 되고요. 그 4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다면 a 마이너스 1로 적어도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자, 두 권의 곱은 3이 되겠죠. 3은 A분의 C가 되어서 2-B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고 5가 된다는 거, B 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A 더하기 2B의 값은 A가 5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부등식의 바로 두 것, 사이 범위나 가의 범위들 이 두 경계값은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두 실근이 된다. 왜?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67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죠. 자, 둘 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 첫 번째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자, 두 번째 2차 함수를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맞죠? 자, 어떻게 되나? 첫 번째 그려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번째 그려졌는 이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란 말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교점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교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 아래쪽에 있는 바로 부분의 x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바로 사이 범위 형태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결론적으로 이 교점의 좌표가 네모고 이 교점의 좌표가 세모라면 바로 네모보다는 크고 바로 세모보다는 작은 이 범위가 바로 x값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말은 바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해당하는 범위의 바로 경계값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식으로 적어준다면 자,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바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y 값이 더 작은 것을 이야기했죠.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간단하게 2와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각각의 인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2와 5인데 바로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바로 그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5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968번도 똑같은 문제가 되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식으로 적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 자, 이 2차 함수의 y 값이 직선의 y 값보다 뭐다? 더 작다. 작은 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b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항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x제곱 마이 플러스 2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바로 이 b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생각해도 된다?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b와 1이 되는 거죠. 사이 범위가 되었으니까. 따라서 두 근의 합은 b 플러스 1이 되면서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b가 되겠죠. b는 1분의 c가 되어서 a-2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므로 b가 마이너스 3이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맞나요?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플러스 2가 되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두 근의 곱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 B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A와 B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69번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랬죠. 그런데 이차항의 개수가 m이라는 문자니까 자, m은 절대로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x축은 다른 말로 y 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mx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17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과 얼마 사이가 된다? 5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실수 m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 m이 0이 아니니까 2차 부등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결과값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 범위가 나왔죠. 그 말은 이 최고창의 개수가 바로 반드시 m이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어 주면 바로 사이 범위로 바뀔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mx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17 이꼴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3과 5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일단 m은 항상 꼭 음수가 되어야 되고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3과 5를 더하면 2가 되겠네요. 2라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n분의 n이 되겠죠. x제곱 개수분의 x개수의 부반대가 되고 자, 두 건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n분의 얼마가 되어야 되죠? mn의 플러스 17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모르는 문자 미지수 mn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를 분모로 준다면 n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m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분자 mn 플러스 17은 바로 무엇과 동일하다? 마이너스 15m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위에는 1차, 밑에는 mn이 곱해서니까 2차가 됩니다. 자,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1차를 2차로 대입하면 되겠죠. 이 n이 마이너스 2m으로 바로 대입해 버리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17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5m이 된다는 것입니다.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살짝 올라와서 자, 최고창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항해버리면 2m제곱 마이너스 15m에다가 마이너스 17이 바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와 1, 그리고 17과 1을 이용하면 17과 2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5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주면 여기에 m이고 여기에 m을 붙이면 2m 마이너스 17과 m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바로 해는 그는 m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7이 되거나 또는 m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m은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m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m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m과 n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1이 바로 정답이 되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으로 처리하면 바로 두 실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가의 범위인데 해가 사의 범위로 나왔을 때는 바로 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다는 걸 체크해 두면서 방정식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970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 = mx-8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직선은 자, 기울기가 m이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위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란 말은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차 함수가 항상 직선보다 위에 있으라. 그 말은 y 값이 항상 바로 직선의 y 값보다는 크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mx-8보다는 뭐다? 크다. 항상 위에 있으라.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달라는 말과 동일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mx가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에 m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2 플러스 mx로 나타낼 수가 있겠나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8은 플러스 8이 되어서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말은 바로 이 2차 함수와 바로 x축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보다 x축보다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라 항상 위에 붕붕붕 떠 있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그 말은 2차 함수가 x축과에 만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방정식으로 처리했을 때 방정식으로 본다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그 말은 흑은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말은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작다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짝수 판별식이 아니니까 그냥 b제곱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바로 플러스로 되니까 2 플러스 m을 m 플러스 2로 나타내도 되겠죠. m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바로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c면 4, 9, 3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6이 보이나요? 바로 무엇으로? 6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은 m 플러스 2와 6을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m 플러스 2와 6을 한 번 빼준다면 그대로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생략해 줄 수 있겠죠. m 플러스 2와 6을 더해준다면 m 플러스 8이 되고 m 플러스 2와 6을 뺀다면 m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바로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얘가 0인 값이 마이너스 8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m이 크고 4보다는 작다는 것이 바로 m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m의 범위를 물어본다면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만 정수 m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이 m은 정수를 찾아볼 때 가장 작은 값 누구부터?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정수값 얼마? 바로 3까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7이 되고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되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무엇을 구하라?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 21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21, 바로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복습 철저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